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상반기에 매수한 부동산을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수 중인 부동산이 현재 10여 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상반기에 매수했던 것 중 3채가 철산 헤리티지자이 미분양 선착순 줍줍 3개입니다. 제 닉네임이 재건축 예언가여서 재건축 재개발만 투자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신축이나 분양권 또한 모두 다루며 시기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 상품과 방식을 고릅니다. 23년 초에는 분양권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수익률이 좋을 투자였던 거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철산 헤리티지자이 기본 정보 짧게 보겠습니다. 철산 헤리티지 자이는 서울 서쪽에 맞닿아 있는 광명에 위치하고요. 총 세대수 3,804세대이며 2022년 11월 분양, 2025년 5월 입주 예정인 단지입니다. 7호선 철산역부터 단지 정문까지 약 500m 거리이며 도덕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안양천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25평 A타입 20층 기준 7억 6,600만 원이고 84B타입 20층 기준 10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미분양이 난 것은 5구 타입이었고요. 그럼 왜 샀느냐에 대해서 먼저 당장 안전마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그 이후에는 앞으로 오른다고 봤는지 떨어진다고 봤는지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안전마진 여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처에 입주한 지 2년이 조금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비교하기가 가장 쉬운데 당시에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입주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호가만 있고 실거래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었고요. 대신 입주 14, 15년 차인 철산 레미안 자이와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사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철산 헤리티지 자이의 25평 20층 적정 가격은 보수적으로 약 8억에서 8억 3천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안전마진은 보수적으로 약 2천만 원 정도로 보았고요. 그렇다면 안전마진도 2천만 원이나 있는데 왜 미분양이 났을까요? 그건 바로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광명 인구수 28만 명이 1600세대 일반 분양을 한 번에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부동산 분위기가 최악일 때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라 보았거든요. 만약 광명시 인구가 28만 명보다 많은 50만 명 정도였거나 혹은 일반 분양 물량이 1600세대까지가 아닌 800세대 정도 이하였거나 혹은 부동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최악이 아니었다면 저는 미분양이 안 났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2월 20일에 제가 부동산 상담 및 매수까지 도와드렸던 분들에게 브리핑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다행히 6분이나 함께 이 미분양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마진은 얼마인지 체크했고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가 훨씬 중요하겠죠. 25평 20층 분양가 약 7억 7천만 원 기준 입주 시점인 2025년쯤 저는 얼마가 될 거라고 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예상 가격은 약 11억에서 12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앞으로 상승할 거라 보았고 중장기적으로도 상승할 것이라 보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1년을 예상하기에 앞서 과거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출금리가 3% 초반에서 6%까지도 올랐죠. 그러면 임차인들 기준으로는 전세랑 월세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전세 가격은 대출금리가 오르니까 전세대출 이자 내기가 부담이 되는 반면 월세 가격은 그대로죠. 그래서 임차 수요가 전세보다는 월세로 몰리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월세 가격은 오르고 전세 가격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진 것이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서 2024년에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출금리 5%에서 6%를 앞으로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대출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2022년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겠죠.
임차인들 기준에서 전세 가격은 대출 금리가 떨어져서 전세 대출 이자 내기가 좀 더 수월해진 반면 월세 가격은 그대로 될 것이라 보았고요. 임차 수요는 다시 전세로 몰리게 되고 전세 가격은 회복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매매 가격도 같이 오른다고 예상한 게 2023년에서 2024년의 부동산 움직임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2, 3년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2022년에서 2023년에 공사 중인 아파트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추가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 톡강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를 도와드렸던 분들에게 올해 2월 6일 브리핑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봐야 하는 투자 인사이트는 최근 아주 급격하게 대출금리가 올랐으며 숫자로는 3%대에서 5에서 6%대까지 올랐다. 그래서 세입자가 월세만 찾고 전세를 찾지 않으면서 전세 가격은 하락했고 그 결과로 매매 가격도 같이 하락했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매매 가격은 지금 상태에서 변함이 없을 거고 만약 대출금리가 앞으로 하락한다면 매매 가격도 회복할 것으로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1년 동안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으나 3년을 바라보면 대출금리가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였고요. 이어서 한편 2023년 초 기준 특히 하락이 큰 곳은 대출금리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전세가율이 낮은 바로 신축 아파트였고요. 특히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을수록 하락이 커서 전고점 대비 30%에서 40%까지 떨어진 아파트도 많았습니다. 정리하면 3년 정도를 봤을 때 대출금리가 인하한다면 매매 가격은 회복할 거고 1년 안에 회복할지는 모르겠으나 3년 정도를 보면 저는 대출금리가 하락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이를 통해 현재 매수해야 하는 것은 신축과 관련된 신축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쪽을 보되 1년 내에 대출금리가 다시 오를 수도 있으니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혹은 곧 입주잔금을 치러야 하는 분양권은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입주 기간이 충분히 남은 분양권 혹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봐야 한다. 그 중에서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가는 분양권을 좀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제 탑다운 방식을 통한 2023년 2월에 투자해야 하는 목표물은 바로 2024년 1월 이후 입주하는 분양권 중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분석하고 바로 철산 미분양을 추천했을까요? 저에게 귀중한 돈으로 매수까지 맡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 목표물에 맞는 분양권들 중에서도 좀 더 수익이 날 단지를 찾아야겠죠. 전국 약 140여 개의 분양권들 중에 위 조건에 부합하면서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 탑5 분양권을 선정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철산자의 미분양을 추천했습니다. 위 탑다운 과정을 토대로 철산자의 25평 20층 분양가 7억 7천만 원을 입주 시점에 11억 이상으로 예상을 했고 현재 시세는 약 9억 5천만 원입니다. 투자금은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7,7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때 철산 미분양 매수를 함께 하셨던 분들이 6분 계시고 요즘도 종종 소고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철산 분양권 전매 제한이 곧 풀리면 매수를 추천하냐고 물어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철산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매수하는 건 더 이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격은 물론 좀 더 오를 테지만 2023년 12월 현재 기준 매수해야 하는 제가 바라보는 목표 투자물은 또 따로 있고요. 저는 지금 그것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들 중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들도 있고요. 다만 제가 공개적으로 단지명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개인 상담 시에나 혹은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기회가 된다면 투자 후기에 대한 복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2023년 초 매수했던 철산 미분양 세 채 줍줍에 대한 투자 복귀 영상을 공유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공유를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컨텐츠와 채널을 지속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